그깟 자격증은 따서 어디다 써먹냐? 거기서 돈이 나와? 밥이 나와? 그만해, 시끄럽고 밥이나 차려. 배고파 죽겠어. 빨랑. 야, 나는 너가 하라는 건 다 해야 되는 사람이야? 소리가 들립니까? 이것이 인간의 소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이 없는 남자가 내는 소리입니다. 목구멍에서 만들어진 공기가 혀를 잃은 자리를 지나 막혀버린 출구 앞에서 어디도 가지 못하고 안에서 부서지는 소리. 말이 되려다 말이 되지 못한 것들의 잔해.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남자가 뱉어온 말들도 결국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생각이 되기 전에 무기가 된 말들. 감정이 되기 전에 독이 된 말들. 누군가를 향해 날아가기 전에 단 한 번도 스스로 걸러지지 않았던 말들. 이제 그 말들이 전부 안으로 향합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에서만 맴돌고 안에서만 부서집니다. 지금 이 남자의 눈동자를 보십시오. 굳어버린 몸, 지워진 입, 그러나 눈동자만은 살아있습니다. 아니, 살아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타오르고 있습니다. 공황인지 후회인지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로 가득 차서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이. 그러나 터지지 않습니다. 이 공간이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당신은 지금 그 눈동자를 보면서 불쌍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느껴도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공간이 이 남자를 여기 데려다 놓은 건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이 아닙니다. 단 한마디의 폭언 때문도 아닙니다. 수천 번이었습니다. 수천 번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말을 삼킬 수 있는 순간에 뱉는 쪽을 골랐고 멈출 수 있는 자리에서 더 나아가는 쪽을 골랐으며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밤마다 기억 안 난다는 쪽을 골랐습니다. 지옥 대기실은 실수를 벌하지 않습니다. 선택을 벌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선택들의 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의 기록이 펼쳐집니다. 관리자는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파일을 천천히 김 씨의 앞으로 밀었습니다. 소리 하나 없이, 표정 하나 없이, 단지 손가락으로 첫 장을 가리켰습니다. 김 씨는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활자로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시간까지 함께. 그는 잠시 굳었습니다. 그러다 특유의 가벼운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평생 써온 방어 기제였습니다. 분위기를 희석시키는 웃음. 무게를 피하는 웃음. 이게 다 정확한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기억이 좀 안 나서. 술을 좀 마시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요. 제 성격이 좀 불같아서 말이 세게 나갈 때가 있긴 한데 그게 나쁜 마음에서 그런 게 아니라. 관리자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기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있으니까요. 그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컸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모든 소리가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2009년 4월 3일 오후 11시 22분 당신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한 내가 불쌍하다. 이유는 찌개가 조금 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그날 제가 많이 피곤했고 상황이 있었습니다. 2014년 11월 17일 오후 10시 55분 당신의 아내가 자격증 합격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신은 7초간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그게 밥이 돼? 돈이 돼? 7초. 관리자는 그 7초를 기록했습니다. 지옥 대기실은 말뿐 아니라 침묵도 기록한다는 것을 김 씨는 몰랐습니다. 축하한다고 말하려다 삼킨 그 7초. 아내가 그 침묵 속에서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다시 열었습니다. 제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평생 가족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공은 인정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관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파일 맨 마지막 장을 폈습니다. 빼곡한 활자 대신 딱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웃음을 되찾은 날, 당신이 없어진 다음 날. 형벌의 집행, 그것이 시작됐습니다. 예고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변명이 모두 소진되고 기록이 완성되면 남은 것은 하나뿐이니까요. 김 씨는 먼저 혀에서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마비도 아니고 통증도 아닌 무언가 사라지는 감각. 녹아내리는 것처럼, 그러나 뜨겁지 않게. 조용하고 정확하게. 그는 반사적으로 말을 하려 했습니다. 입이 열렸습니다. 공기가 목구멍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혀가 만들어야 할 소리의 모양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온 것은 짐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소리. 공기가 형태 없이 새어나가는 처음 들어보는 종류의 그가 평생 뱉어온 말들의 잔해가 형태를 잃고 허공을 떠도는 소리. 그는 손을 입으로 가져가려 했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사지가 굳지는 않았지만 이 공간에서는 육체의 반응이 한 박자 늦었습니다. 마치 신호가 어딘가에서 차단되는 것처럼. 김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람이 공황에 가까운 상태가 될 때 눈이 먼저 반응한다는 걸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입이 막히면 눈이 말하려 합니다. 눈빛이 소리가 되려 합니다. 그러나 이 공간에는 그 눈빛을 받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관리자는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더 조용했습니다. 혀가 사라진 자리에 이어 이번에는 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피부가 매끄럽게 이어지듯 천천히 그리고 완전하게. 소통의 통로가 폐쇄됐습니다. 그가 평생 무기처럼 사용해온 그 기관이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지워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없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조용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변명이 사라집니다. 기억 안 난다가 사라집니다. 술 때문에 그랬다가 사라집니다. 내가 다 잘 되라고 한 말이다가 사라집니다. 당신도 잘못한 거 있잖아가 사라집니다. 평생 말로 쌓아온 모든 방어막이 한꺼번에 허물어집니다. 남은 것은 생각뿐입니다. 세 번째가 찾아왔을 때 김 씨는 이미 바닥에 있었습니다. 사지가 차례로 굳었습니다. 손가락부터 발가락부터 팔꿈치부터 무릎부터 마치 콘크리트가 굳어가는 것처럼 느리게, 그러나 되돌릴 수 없게. 그는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에서는 쓰러짐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몸은 반듯하게 고정됐습니다. 살아있는 박제. 눈만 깜빡였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남은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잔인한 부분입니다. 정신은 완벽하게 맑았습니다. 흐릿해지지 않았습니다. 망각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혼란도 혼수도 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이 공간에서 정신은 살아있을 때보다 더 선명해졌습니다. 과거의 모든 장면이 고해상도로 재생됐습니다. 아내가 합격증을 들고 조심스럽게 미소 짓던 그 얼굴. 그 7초. 자신이 뱉었던 말들. 아내의 눈빛이 어떻게 꺼졌는지. 그 꺼짐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수천 번의 작은 꺼짐이 쌓인 결과라는 것. 분리수거 봉투가 닷새째 현관에 쌓여 있을 때 아내가 그것을 들고 내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밥 한마디에 일어서던 아내의 등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미칠 수 없었습니다. 미치면 편합니다. 정신이 무너지면, 현실이 흐릿해지면 고통도 흐릿해집니다. 그러나 이 공간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미치고 싶어도 미칠 수 없는 상태. 의식은 영원히 제자리에서 선명하게 타오르는데 몸도 입도 손도 없는 상태. 이것이 이 공간이 설계한 형벌의 완성이었습니다. 얼마가 지났을까요? 이 공간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루일 수도 100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 공간의 진짜 이름 대기실의 의미입니다.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기다림.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따뜻한 빛.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여자였습니다. 김 씨의 눈이 그 사람을 인식하는데 0.1초가 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아내였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아내는 항상 어깨가 약간 구부러져 있었고 눈빛이 조금 낮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높았습니다. 오래 잊고 있던 무언가를 되찾은 사람의 얼굴. 그녀는 이 공간을 걸어서 가로질렀습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누군가를 찾는 것도 누군가를 피하는 것도 아닌 그냥 지나가는 걸음으로. 김 씨는 눈으로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유일하게 움직이는 눈동자로. 불러야 했습니다. 설명해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 말을 평생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입이 없었습니다. 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보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스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연민도 분노도 미련도. 그것이 무관심이 아니라는 걸 김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완성된 자유였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감정을 쓸 이유가 없는 사람의 표정. 그녀는 반대편 문으로 나갔습니다. 빛이 그녀를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어둠. 대기실 구석. 바닥에 반듯하게 고정된 채 눈만 깜빡이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 눈이 번뜩입니다. 생각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재생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찌개가 조금 짰던 그날 밤부터 합격증을 들고 서 있던 아내의 7초까지. 현관에 쌓인 분리수거 봉투부터 밥 한마디에 일어서던 등까지. 그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날카로울 수 있는지를, 침묵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그리고 누군가의 빛을 꺼뜨리는 일이 그 사람을 얼마나 오래 어둠 속에 가두는 일인지를.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문은 잠겨 있습니다. 빛은 그쪽이 아닙니다. 관리자는 새 파일을 펼칩니다. 오늘도 누군가 옵니다. 채널 지옥 대기실 당신의 한 흔이 이곳에서 심판받습니다.